AI 분야가 각광을 받으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AI 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그 분야에 잘 아는 전문가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낮아져 가지고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를 이해하는 거, 스트럭처,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그러니까 젊은 날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는 게 한국 선거 구조가 어떠냐, 그걸 5년간 때리 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제야 전문가나 이런 걸출한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재테크나 이런 분야에 대한 재테크나 이런 분야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지금 MSTR이나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가격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를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를 주목하면 여러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분야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인 거죠. 앞으로 수요와 공급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일단 수요가 변화가 심하겠죠. 채택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5월 정도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게 통과되면은 그냥 여러분 비트코인이 그냥 금이나 원자재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정권이 아니고 커머디티. 저는 지금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인터뷰 가운데 아주 초기에 MSTR에 투자해서 재산을 크게 불린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캡달 그룹의 52세의 투자 책임자가 한 인터뷰를 제가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기존의 금융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부 다 여러분들 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원자재 시장에 적용하는 모든 분석 툴을 이용해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MSTR에 투자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거든요. 이번에 통과되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원자재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커머디티.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의 불확실성 같은 게 없어지게 되면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직접 사거나 ETF를 사거나 MSTR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 스테판 박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이후에 그 다음 99만 9,999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77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세대가 알던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닙니다. 2천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기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남은 100만 개를 채굴하는데 총 114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수급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수급 구조가. 그러니까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불 아래에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물론 뭐 앞으로 가격이야 뭐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떻든 간에 개인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캡달 그룹의 52세의 그 투자 책임자가 전통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상품을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 거래하는 것처럼 분석해 가지고 초기 투자를 하게 됐을까. 그때는
투자회사가 여러분들 직접 현물을 사기보다도 MSCI에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당시 자산 규모를 한 6배 정도가 벌린 거죠. 예. 그렇지만 금융업계에 오래 있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투자업계에서 이런 신화적인 그런 명성을 얻은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1% 2% 정도 1% 2% 투자하는 건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 레이 달리오조차도 스트럭처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교육 배경이 높고 금융에 이런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게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 씨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레이 달리오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스테판 박사가 레이 달리오가 잘 모른다 이야기죠. 레이 달리오가 이런 돈을 많이 벌었을 모르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레이 달리오는 사토시의 백서를 읽어보긴 했을까요?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중립적이며 전 세계 분산된 화폐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마치 인터넷처럼요. 인터넷하고 똑같은 거죠. 기반 기술인 겁니다. 또한 스스로 정식하고 유지된 자기 생성적 시스템입니다. 이런 게 저는 그냥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자기 생성적 시스템, 오토포에틱 시스템, 맥법칙, 로그 주기성 이런 게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 레이 달리오는 여러분들 뭐 글을 많이 쓰죠. 미국의 재정위기가 올 거다 이런 걸 쓰고 돈도 엄청나게 번 사람이고 그러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그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달리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든 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고 통제된 시장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간 가면 비트코인이 다 나서가 이런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지? 그러니까 반론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한다 100% 성공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죠. 실패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목조목 달리오가 한 이야기를 여기 스테판 박사가 풍부한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견고한 수학적 프로토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스테판 박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라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비트코인은 구조는 상당히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4년 이후로 비트코인 성장 곡선에 5.7성이나 5.6성 정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일리 오토포이에틱이라지 않습니까? 자기 생성적 메커니즘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금 대비해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고도로 자기 생성적이고 법정 앞에는 고도로 타율적이고 금과 대비되는 비트코인 맥법칙 기울기에 안정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여러분들 성숙되고 안정됐다는 거죠. 가장 크게 이 분야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러나 이분이 쓴 스테판 박사가 쓴 논문을 10,000명도 안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치? 자, 나탈리에 리님 고맙습니다. 후원단 들어오셔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은 무난한 달러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정답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싫으시면은 그냥 SCHG 계열의 뱅가드나 이런 다른 상품을 살펴봐도 됩니다. QQQM이나 이런 상품들은 아주 훌륭하고 여기 있는 상품들 외에 같은 계열의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이런 대개 한 20% 이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20% 정도. 그죠? 20% 정도. 20% 정도 벌면 한 4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자기 자산이 2배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귀에 못씩 박히도록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화가치 하락률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원화 자산에 투자할 때 한 번 더 숙고해야 될 이유가 원화의 가치 하락률이 시간이 가면 점점 커지고 있다. 2000년대부터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달러화 자산은 최소 7% 방어 수익률이고 원화 자산은 최소 14% 정도 방어 수익률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달러화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선택은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